미주한인 우리 세상. 안녕하세요. 미우새입니다. 7월 31일 수요일 제393화 미주 아닌 우리 세상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리조나의 태바유입니다. 이렇게 도울 수가 미우스의 도우미 노스캐롤라이나 김 사장입니다. 무용가 최승희 연구가이신 조정희 PD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조정희 PD님은 말 그대로 조선 최고의 신무용가이며 한국 무용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인 최승희 선생님을 연구하고 계신 분인데요. 요즘 활발히 활동 중이신 무용신에 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 PD님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무용신의 대표를 맡고 있는 조정입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학부를 사회학을 전공을 했고, 그리고 이제 학부 시절에 메아리라는 노래 서클을 통해서 문화운동에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원에 좀 늦게 가게 됐는데, 그때는 이제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라는 노래 서클에 몸담고 초기 멤버로 활동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회학 공부와 문화활동을 같이 진행을 하다가 잠시 형사정책연구원이라는 곳에서 근무를 하던 중에 미국 유학을 떠났습니다. 알바니 캠퍼스에 있는 뉴욕 주립대학에서 공부를 하던 중에 거기서도 이제 한국학이라든지 한국어 강의를 계속했고, 이제 다만 재직 중에 제 집사람이 좀 암을 진단받아가지고 한 7년 치병을 하다가 먼저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혼자 키우다가 아들이 대학을 가자마자 제가 이제 한국으로 되돌아온 겁니다. 그러셨구나. 예. 뉴욕 주립대학에서는 범죄학, 일탈사회학, 통계학, 한국학 이런 것들을 강의를 했고, 아우, 그리고 아들이 대학 가고 난 다음에는 이제 제 가족적인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돌아오고 싶었던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자마자 이제 그 최승희 연구를 시작할 수 있게 됐는데, 그 네. 차길진 회장님이란 분의 도움을 받아서 최승희 선생님의 유럽 공연부터 취재를 하기 시작했고, 그 취재기를 쓴 다음에 일본 공연을 계속 취재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오늘 이제 말씀드릴 이 무용신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 최승희 선생이 일본에서 일제강점기에 일본에서 조선무용을 새로 시작하셨는데 네. 신무용으로 네, 맞아요. 그것을 이제 지금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조선학교의 학생들이. 그래서 그게 오, 너무 기특하고 이쁘고 고맙고 해가지고 무용신, 그러니까 이제 발레 슈즈를 학생들에게 선물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한국 음, 동포들에게 일반 모금을 통해서 적거나 많거나 모아서 이를 학생들에게 전달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벌써 이제 5년째 됩니다. 그러시군요. 예, 무용신 말씀을 이제 나눠서 그쪽을 중심으로 먼저 제 소개를 드렸습니다. 아유, 벌써 이제 무용신이 어떤 모임인지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벌써 다 말씀을 예, 해주셨어요. 무용할 때 신는 신이라는 네, 얘기네요. 쉽게 얘기해서. 예, 맞아요. 그렇죠. 네. 무용신. 그러니까 예. 뭐 코슈즈, 한국 무용할 때 신는 코슈즈, 또 발레 슈즈, 토슈즈 뭐 이런 슈즈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만은 조선무용에서는 토우 슈즈를 쓰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발레 슈즈 신어요? 예, 그냥 앞에 음. 토우 꽃발을 동작이 없기 때문에 네, 거기에는 토우가 발레 토.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예, 두그 이유가 잠깐만요. 있습니다. 그 저 같은 네. 사람은 못 알아들으니까 토우신이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아, 그 발레 공연을 보다 보면 발레리나가 이렇게 발톱 예, 가지고 까치발? 아니, 예, 꽃발이라고 하죠. 예, 꽃발. 네. 예, 그런 꽃발을 서는 경우가 있는데 예. 그게 발레리나들의 건강에 대단히 안 좋습니다. 그럼 뭐 그래서 조금 약간 쿠션이 있나요? 그럼 발톱. 거기에는 이만한 쿠션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예, 쓰려면. 예, 실리콘이라든지 예. 콜크라든지 이런 아, 재질로. 그렇구나. 그런데 그렇게 해도 그러면 네. 온 몸의 하중을 발톱 끝에 쏟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건강에 음,
발이 기형이 되는 수가 많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아, 네, 그런데 조선무용은 건강과 미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음. 그 꽃발 동작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선무용의 무용신에는 그 토우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지금 우리 그러니까 한국, 남한에서 하는 한국 무용은 코 슈즈라 그래서 버섯 모양의 이렇게 앞코가 이렇게 딱 올라오는 슈즈를 신고 무용하거든요. 그게 아닌 네. 거예요. 그 신발을 안 신고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발레 슈즈를 신나 보죠? 예, 한국 무용에서는 이제 버섯 모양 혹은 네. 고무신 코 모양의 네네. 예, 그런 슈즈가 있긴 한데 조선 무용을 하는 학생들은 그런 신을 신는 것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그게, 예, 네. 실내화나 네네. 아, 이런 지금 식으로 알았어요. 되어 네. 있고 그다음에 이제 네네네. 재질이 주로 이제 가죽으로 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군요. 그게 차이점이 있네요. 왜냐면은 그렇죠. 한국 남한 무용할 때 신는 슈즈는 코 슈즈라 그래서 이렇게 버선 네. 코 모양이 딱 살려진 그 슈즈를 음, 신거든요. 그런데 네. 조선 무용의 학생들은 그 코가 없는 그냥 음, 이렇게 슈즈네요. 네. 네, 자, 그럼 맞습니다. 그런 지금 조선학교 무용부 학생들에게 그런 무용신을 전해주는 모임, 이것이 바로 무용신 모임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네. 자, 그러면 이게 무용신 모임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게 제가 그 이야기를 시작하면 상당히 길어질 수도 있는데 하지만 네, 최대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2018년부터 2017년에 유럽 조사를 마친 다음에 2018년부터 일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한 48개 도시를 다니면서 홋카이도부터 오키나와까지 다니면서 최승희 선생의 공연을 다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 그러던 과정에서 조선학교를 알게 된 겁니다. 그 학생들이 아직 무용부가 없는 조선학교는 없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모든 학교에 무용부가 있는데 그게 굉장히 상징적이기 때문입니다. 제일 조선학교에. 그런데 그들이 춤추고 있는 그 춤이 바로 최승희 선생이 시작했던 조선무용이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게 됐고 매년 조선무용 경연대회도 열리고 있었어요. 학생들을 중심으로. 제가 네, 거기에도 이제 매년 2019년, 2020년 이렇게 이제 계속 참관을 하면서 이렇게 면밀하게 연구를 했죠. 그런데 어, 이제 그런 걸 하는 무용부 학생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고맙고 이뻐서 이제 현지에서 도와주시는 여러 선생님들을 규합해서 일단 일본에서 먼저 네, 모임을 하나 만들고 그 모임이 이제 팀 아이라는 이름으로 결성이 됐습니다. 2019년 말에 결성이 된 건데 네. 그것은 아이들을 돕는 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팀 I. 예. 음, 그래서 여기서 아이들이 차별 없이 공부하고 또 차별 없이 직업을 구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지원하는 일본 다카라스카라는 시에 등록된 시민단체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네, 이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첫 번째 무용신 캠페인을 열 수 있었는데 그때는 2020년 3월 초에 고베 조선학교하고 십곡구 조선학교라는 두 곳에 겨우 처음에는 35켤레의 그 무용신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네. 그걸 위해서 한 35분 되시는 분들이 한 97만 원인가 단기간에 오, 모아주셔가지고 그 정도 네. 가지고도 그 한 30여 명의 학생들한테 무용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이 뭡니까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로 이런 걸 이제 자랑을 한 겁니다. 친구들한테. 학생들이요. 네. 네, 고베 학생들하고 시코쿠 학생들이 이걸 자랑을 하니까 바로 옆에 있는 오사카라든지 교토에 있는 학생들이 간접적으로 연락이 왔어요. 왜 어머, 그때만 선물을 하고 어, 우리는 왜 안 주십니까? 이런 네네. 그럴만 하죠. 예.
그래서 부랴부랴 2차 이제 간사이 공연, 이제 간사이, 오사카, 교토, 효고현 이제 세 네. 지역에 있는 학생들한테 급히 보냈고, 그랬더니 아, 이제 또 멀리 도쿄에 있는 학생들이나 네. 큐슈에 있는 학생들, 더 멀리는 홋카이도에 있는 학생들도 이 소식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 야, 한국 동포들이 우리가 하는 조선무용에 관심을 갖고 응원해주고 있다 음,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징표로 우리도 무용실을 받고 싶다. 아, 그러니까 그 무용신이 그 막 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따뜻한 애정을 관심, 네. 느끼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아, 하는 거네요. 그 무용실은 한 켤레 한국 돈으로 하면 약 3만 원 내지 3만 5천 원밖에 안 합니다. 음, 그런데 그게 없어서 달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 네. 친구들은 연습을 너무너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아침에도 하고 방과 후에도 하고 하루 연습이 서너 시간이 되고, 와, 그걸 거의 매일 하기 때문에 1년에 이 무용신을 서너 켤레씩 떨어뜨려서 버립니다.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달아서 달아서. 없어집니다. 네, 네. 네, 여기 사진에 네. 나오듯이 이렇게 뭐 네, 무용이 요거는 그게 이제 토우 신발이고 어, 서양식 발레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 사막에, 아름다운 무용을 하려면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군요, 이게. 아, 그렇죠. 맞아요. 예, 네.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조선무용에서는 요거를 피한 거죠. 하여튼 학생들의 그래도 반응이 힘들긴 힘들겠죠. 예, 그래도 연습을 그렇죠. 아유, 많이 해야 되고. 그럼요. 예, 그런데 힘든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렇게 예. 해서 제가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부터 학교에서 무용부에 가입할 수 있는데, 고등학교 3학년을 마칠 때까지 되면 거의 10만 시간을 연습하게 됩니다. 그 어우, 완전히 이 학생들이 무용수예요, 그 정도면. 거의 프로입니다. 네, 대단해요. 중학교까지 계속 10년 동안, 9년이죠. 9년 동안 아, 연습을 하게 되면, 그래서 왜 여러분들도 잘 아실지 모르지만 노만 클래드웰이라는 분이 쓴 그 왜 10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들어봤어요. 예. 10만 시간을 연습하면 비틀즈처럼 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런 엄청난 무용수들이 제일동포들 사이에서 매년 배출되고 있는 겁니다. 음, 그리고 얼마나 고마워요. 그 전통이 최승희 선생이 1930년대부터 시작하셨으니까 조선무용을 지금 거의 90년 이상 음, 그걸 계속 해주고 있는 거죠. 예. 굉장합니다, 진짜. 최승희 선생님의 모습을 잠시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승희 선생님의 특징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 최승희 선생님은 1912년생이시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제 110살이 넘으셨죠. 어, 그래서 예. 그런데 제 조사로는 경성, 그러니까 서울의 수창동에서 태어나신 것으로 강력하게 추정되고, 하지만 이제 강원도 홍천에서 태어나셨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16살에 숙명 여자 고등보통학교, 흔히 이제 보복. 숙명여학교를 졸업하시고 일본으로 무용 유학을 가시게 됩니다. 거기에서 3년 동안 신무용을 이시바쿠라는 신진무용가에게서 신무용을 배우시고 조선에 돌아오셔서, 그때는 이제 조선이죠. 일제강점기니까. 네, 돌아오셔가지고 한 3년여 또 무용 공연 활동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때는 조선에는 이 신무용을 받아들일 준비가 충분히 돼 있지 않아서 결국 한 3년 만에 실패의 쓴맛을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33년에 다시 도쿄로 건너가셔가지고 본격적으로 조선무용을 그때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조선무용의 공연의 시작이다 하면 1933년이 원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937년까지 일본 활동을 하시다가 1938년에서 1940년까지 만 3년 동안 유럽과 미국과 남미의 세계 순회 공연을 3년 동안 하시게 됩니다. 본인의 말씀으로는 세계 약 40여 개국에서
메이저 공연만 150차례를 공연하셨다고 합니다. 3년 동안. 아, 진짜 굉장한 거예요. 예. 그때 당시에. 이렇게 네. 되면 150차례의 공연을 3번 3년 동안 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1년에 50차례 공연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 달에 네. 3번? 그러면 아, 일주일에 한 번씩 하신 거예요. 1년이 예. 50주니까 예. 매주 공연을 하신 거죠. 음. 그런데 한 번 공연을 하시면 보통 1시간 반쯤 되시고 레파토리는 13개 내지 15개 사이가 됩니다. 그걸 모두 동무로 그 세계 순회 공연 동안에는 전부 와. 동무였습니다. 그러니까 90분을 풀로 와, 혼자 춤춘 굉장해요. 거죠. 네. 아, 그런 공연을 3년 동안 하고 1940년 말에 돌아오셨다가 이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죠. 미국하고 일본하고 전쟁이 붙었죠. 그러니까 아주 곤란한 상황이 봉착을 하셨기 때문에 경성을 거쳐서 중국으로 가십니다. 거기에서 해방될 때까지 이번엔 중국 활동을 하시고 중국 활동을 마치고 해방이 되면서 1946년에 서울로 돌아오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자신의 무용 활동을 굉장히 잘 도와주셨던 남편 안막 선생이 사회주의자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웬만한 의식이 있거나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 중에서는 이 사회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안막 선생도 그랬기 때문에 남한보다 북한에서 활동을 시작하셨고 최승희 선생도 남편을 따라서 북한으로 거처와 활동 무대를 옮기셨습니다. 거기서 한동안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잘 대접을 받고 후진을 많이 양성을 하시기는 하셨으나 이제 1958년경에 남편 안막 선생이 김일성 치하에서 숙청을 당하시고 곧이어서 이제 최승희 선생도 그 뒤를 따르게 됩니다. 그렇게 오래 묻혀 지내게 된 거죠. 알려지지 않고 있다가 1990년대 말에 북한에서도 이런 세계적인 무용가를 이렇게 묻힌 상태로 두면 국가의 수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이걸 다시 되살리기 시작했고 2011년에는 탄생 100주년 축제와 무용제, 세미나, 컨퍼런스 이런 것들이 남북한과 일본과 중국에서 아주 광범위하게 열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이것이 이제 국기처럼 나라의 예술처럼 지정돼 있고 중국에 있는 동포들하고 러시아에 있는 동포들, 일본에 있는 동포들도 이 조선 무용을 한국 무용과 함께 우리 무용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배우고 연습하고 공연도 하고 있습니다. 야, 어떻게 보면은 아, 맞아. 이 우리 민족의 그 정치나 이념의 어떤 아픈 역사인데 어떻게 또 무용이라는 걸 통해서 그 순수한 걸 통해서 모든 세 나라들이 또 마음을 같이 네, 모으게 그렇죠. 되는 그런 또 맞습니다. 역할도 했네요. 네. 예. 또 그런 게 이제 문화나 예술의 힘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그렇죠. 생각합니다. 네. 예.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부채춤 있잖아요. 네. 그게 바로 그 맞습니다. 원조가 최승희 선생님이고요. 예, 그 제가 최승희 그거 선생님의 질문 드리려고 제자가 그랬어요. 예. 왜냐면 최승희 선생님이 어떤 춤을 추셨나 아니면 본인이 네네. 체계를 갖추셨나 아니면 옛날에 잠깐만, 내려오던 근데 거를 치셨나 그걸 잠깐만요. 몰랐어요. 네. 근데 오늘은 무용신만 얘기해야 돼요. 최승희 선생님 얘기하면 한 3시간은 걸려요. 그래서 격결로 네. 따지면 한 근데 3시간은 괜찮아요. 걸려. 최승희 선생님 관심 아주 부쩍 생기는데. 아이, 그냥 물론입니다. 하세요.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 예. 지금 얘기가 그 나왔으니까 부채춤에 해주세요. 대한 이야기도 제가 잘 정리해서 꼭 지금 말씀드릴까요? 이 부채춤은 1937년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최승희 선생님이 이거 보세요. 자꾸 이제 가지를 치게 되는데 네, 그러니까. 최승희 선생님이 촬영하신 즉 출연하신 영화가 2개 있습니다. 반도의 무이라는 영화가 하나 있었고 이건 자전적인 영화입니다. 그 다음에 조선무용이 8곡이나 수록된 대금강산보라는 무용 영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기 영화고 하나는 무용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대금강산보의 이 부채춤이 처음 등장해서 1938년에 개봉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럽 공연, 미국 공연, 남미 공연에서 두루 이렇게 이제 상연이 되었던 거죠. 네, 부채를 드시고
예, 나중에 사진과 함께 제가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나오셔야 돼요, 선생님. 아, 조 PD님. 네. 기회를 네. 주시면 예,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게 네. 자료도 준비하고 네, 예, 네. 프레젠테이션도 잘하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최승희 선생님의 그 무용을 이어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조선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무용신 나눠주고 있는 그 무용신 캠페인이 이번에 지금 8차였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네, 이번에 맞습니다. 조 PD님께서 직접 일본 방문도 하셨죠? 예, 맞습니다. 이 사진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요거는 네. 연해주에 있는 민족학교 학생들의 공연 모습입니다. 네. 예, 연해주에도 지난 5월 달에 방문해서 학생들한테 무용 의상을 예, 전달해 이렇게 줬어요?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와. 그리고 2달 후에는 이제 일본 효고현의 니시노미야라는 곳에 한자로 쓰면 서궁이라고 쓰는데 거기서 이제 니시노미야라고 부릅니다. 오사카와 고베 사이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오사카와 이 고베 사이에 네. 이 조선 동포들, 제일 동포들이 굉장히 많이 삽니다. 그리고 네. 일부는 조선학교에 다니기도 하지만 사실은 더 많은 학생들이 일본 공립학교에 다닙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그래도 조선말, 그러니까 한국말과 한국 문화예술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 무용도 배우고 한글도 배우고 하는 그런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 나오는 학생들에게 무용신과 풍물 의상. 의상을 이렇게 네. 전달하러 갔습니다. 7월 12일부터 15일까지 3박 4일 동안 방문을 했었습니다. 예, 바로 뭐 아. 2주 전이네요. 2주 전. 예. 그렇습니다. 예. 예. 2주, 3주 됐죠. 네. 그러면 무용신은 총 몇 켤레나 전달이 되었나요? 우리 학생들한테? 지금까지 5년 동안 쭉 전달된 켤레 수는 글쎄요, 한 1,200, 300켤레 될 겁니다. 그런데 네. 요번에는 좀 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요게는 사정이 좀 줄어들었어요? 네. 이번에는 어. 10여 켤레만 이렇게 전달하기로 됐습니다. 네. 여기에 나오는 요 학생들이 무용신 선물을 받은 학생들 중에 제일 나이가 많은 축에 속했고 너무 2차의 깜찍해요. 뜻으로 나와서 조선 무용을 익히기 위해서는 배워야 될 기본 동작이 있는데 그 기본 동작을 시연해 보여주었습니다. 오. 예. 지금 신고 있는 신발이 바로 저희가 선물한 신발이라고. 네. 확실히 남한에서 신는 그 한국 무용 코츠즈랑 완전 달라요. 좀 다르죠. 네. 네. 확인했습니다. 제가 봤어요. 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한국말을 배우고 풍물을 배우는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풍물하는 학생들에게는 저희가 풍물 의상이 있긴 한데 너무 낡아서 공연할 때는 좀 창피하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무용 의상도 저희가 12벌을 제공해가지고 이 학생들이 입고 있는 의상입니다. 너무 이쁘네요. 정말. 저 뒤쪽에 어른 한 분이 보이죠? 예. 네. 저분이 바로 이 모임을 주재하고 학생들한테 한글도 가르치시고 풍물도 가르치시고 하시는 회장님이신데 성함이 구실 회장님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모임이 코끼리 모임입니까? 예. 요 풍물 모임은 코끼리 모임이고 아까 보신 그 무용부 학생들은 라랑 무용교실이라는 단체의 학생들입니다. 예. 그렇군요. 우리 김 사장님도요. 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또 풍물 또 상세로 또 활동하고 계세요. 네. 사장님. 새를 치시군요. 네. 뭐 쇠도 치고 북도 치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또 재외동포 재단에다가 풍물을 좀 보내달라고 이렇게 해서 받고 하긴 하거든요. 네. 개인적으로 물론 사시는 분들도 진짜 많죠. 한국에서 직접 사시는 분들이. 그런데 단체 같은 경우 한인회라든가 이런 데는 재외동포 재단에 신청해서 좀 받기도 합니다. 네. 하여튼 뭐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게 좋네요. 이렇게
그럼요. 받고 주고. 이번에는 그 또 제일동포들이 풍물을 배우고 연습하고 하긴 하지만 너무 어렵다 하는 고충도 있고 해서 이번 니시노미야 방문 때는 그 니시노미야 시립 문화센터에서 저희가 모셔간 동동이라는 풍물패가 그 네. 풍물 공연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아, 네, 저 봤습니다. 아, 예. 너무 멋있어요. 예, 그 네. 공연이 이분들의 실력이 이렇게 알려지니까 고베 시에서도 이런 그 수준 높은 연주자들이 오신다면 음. 우리도 공식적으로 후원하겠다 해서 이게 니시노미야 시와 니시노미야 시 교육위원회가 네. 동시에 이 공식 후원 단체로 등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 각 시의 공식적인 후원을 받으면서 공연 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된 거죠. 우리 와, 김 선생님이 학생들도, 지적해 학생들 주시는 얼마나 바람에 좋을까. 예, 네네. 아니, 그래서 공연단들이 지금, 그래서 네.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만 가지고도 보람이 있었는데 네. 공연이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 공연 연역에 음. 시노미야 시 후원 공연 이제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면 이제 또 이 메릿이 좋은 점이 많이 네. 있나 봅니다. 그래서 그쵸. 굉장히 얼마나 좋아들 보람 있어요. 하시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열심히 연습하고 공연도 하고 하는데 이런 선물까지 또 무용신도 받고 의상도 받고 이 학생들 반응이 어때요? 이럴 때? 학생들의 반응은 물론 좋죠.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제가 직접 학교에 가서 전달한 적도 있고 또 네. 무용 경연대회 같이 참여해서 관람한 후에 제가 이렇게 전달한 적도 있는데 학생들은 뭐 다 뛸 듯이 좋아합니다. 근데 아, 좋아하는 네.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용신 자체보다 한국 동포들이 아, 네. 우리 제일동포들의 조선무용 활동을 잘 지켜보고 있다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관심을 갖고 또 성원해주고 하신다. 예, 요거를 느끼는 응원까지 거. 예. 하는 뜻으로 무용신을 보내주신다고 해서 아, 한 가지 이런 예가 있습니다. 학생들 중에는 나는 무용신을 2편이나 받았다 자랑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네. 어휴. 그건 뭐냐면 무용신 예컨대 3차 캠페인이 2월 달에 진행이 되면 네. 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서 무용신을 한 켤레 받을 수 있어요. 음.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든지 그해 가을에 또 한 번 캠페인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 학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고등학교 무용부로 무용신발을 또 한 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무슨 속임수를 쓴 게 아니라 진학을 해 가면서 받게 되는 거죠. 야, 너무 네. 기쁘겠네요. 그렇게 되니까 그런 거가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게 이 학생들이 이걸 굉장히 기다리고 고마워하고 자랑한다는 거죠. 아, 정말 네. 너무 기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이분들 좀 네. 오래 띄워놔 주십시오. 이번 8차 캠페인에 예. 네. 무용신 사랑하는 풍물이상 후원 회원 네, 강대석, 맞습니다. 강완구, 강욱헌, 김은아, 강욱이, 김호근, 고경일 분들 시작해서 황광석, 황의대, 황재희 선생님 이렇게 171분이 예, 개인 회원을 회원이 해주셨네요. 예. 171번이 후원금을 보내주셨고 중간에 또 거기 보시면 이름을 제가 호명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성씨가 강 씨나 황 씨여야 됩니다. 예. 예. 자, 그리고 그 밑에 그러면은요. 보면 네. 이제 네네. 서울이나 이제 한국 여기저기 이곳저곳 전국적으로 활동하시는 시민운동 단체들도 18개 단체가 또 성의를 표시해 주셔가지고 대류각교, 와. 가족풍물 동동, 동학실천 시민행동, 메아리 동문, 민족음악원 성남지회 예. 쭉 됩니다. 메아리 동문 저는 메아리 책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노래책 예. 이렇게 나온 거 있죠. 지금 노랗죠. 지금도 갖고 네. 있어요. 어머. 그러세요? 예, 그 메아리 책. 와, 제가 1983년도에 네. 대학교 3학년 때 메아리 회장이었어요. 그러셨구나. 와. 그때 제가 한 일이 그 노래책을 펴낸 일이었습니다. 어머나. 그리고 3월 달에 노래책을 편찬해서 내고
이제 바로 수배를 당합니다. 어머, 어머, 어머. 그렇구나. 그 당시에는 이제 그게 불법 유인물이었기 때문에 예. 아, 출판 허가를 안 내주는 상황이었죠. 그때가 이제 1983년이니까 가장 예, 보면 정식 도서가 아니에요. 진짜 이렇게 진짜 예. 간단하게 만든 표지만 맞습니다. 이렇게 하고. 예. 아니 또 그 얘기들 또 하려면 또 한 번 또 나오셔야 되겠는데. 그 다음에 그 책이 딱 그 1800년대, 900년대 그 노래들과 이야기. 네. 그 다음에 어머. 뭐 군부 시대 또 뭐 이야기. 그 다음에 공장 뭐 산업혁명 시기에 막 그 공장 노동자들 당한 이야기. 뭐 이런 식으로 또 해방촌 이야기. 이렇게 그렇죠. 역사책이나 어. 마찬가지예요. 노래책이면서도. 어.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노래- 배웠어요. 예. 우리 민족들이 불러온 노래를 역사적으로 예. 정리를 해가지고 간단한 해설도 붙이고 해가지고 좀 포괄적으로 만들었거든요. 야, 그걸 만드신 분이. 근데 아, 이제 대단하시다. 예. 저는 이제 그것 영광입니다. 때문에 학교를 산 증인이시네. 어우. 예. 네. 아, 자, 그럼 다시 또 우리 주제로 돌아올게요. 예, 자, 예. 자, 우리 조피디님, 이번에 8차 캠페인이었는데요. 네. 처음부터 지금 8차까지 오는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뭐 가장 큰 변화는 맨 처음 1차 캠페인 때는 뭐 사람도 적고 모금액도 적고 전달하는 학생들도 30여 명밖에 안 되고 이렇게 규모가 작았지만 지난 한 4년 반 이제 내년 3월이 되면 만 5년이 됩니다. 오, 그런데 네. 이제 5년 가까이 되는 동안에 우리 무용신 회원이 이제 120명이 넘게 늘었고 또 일본에 있는 티마이 회원들도 40명 가까이 이렇게 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양쪽으로 는 것도 있고 또 저희 무용신 활동이 계속되면서 제일동포 사회에도 널리 알려져 가지고 이제 한국 동포와 제일동포들이 교류가 특히 문화 교류가 네. 점점 늘어나게 된 것이 아주 참 좋은 긍정적인 효과라고 이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여주시는 사진은 이 이따미에 있는 조선학교에 우리가 찾아가서 같이 공연도 하고 시간을 같이 가졌던 그때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아, 그러나 이제 네.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년여 7차례 8차례에 걸쳐서 1200~300명의 학생들에게 이 무용신을 나눠주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불행히도 작년 말 특히 올해 초부터 이 남북 관계가 좀 심하게 냉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제 북한을 친하게 생각하는 분들하고 남한하고 더 가까운 분들이 이게 굉장히 가까워지기 시작했는데 이게 다시 애매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이제 좀 자제를 하는 게 좋겠다. 밀어붙이기보다는. 그래서 올해 8차에서는 살짝 캠페인의 규모도 줄이고 또 대상도 조선학교가 아니고 일본 학교에 다니는 공립학교에 다니는 조선인 학생들로 좀 바꾼 이런 변화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남북 관계 그리고 주변 여러 국제적인 관계가 빨리 해빙이 되어서 이제 우리 그 주요한 나라들의 모두 우리 동포들이 많이 삽니다. 중국, 러시아, 일본, 맞아요. 미국 여기에 사시는 동포들만 합쳐도 제가 얼핏 들은 바로는 300~400만 명이 넘으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동포들이 그런 해빙 모드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동포들이 먼저 한번 애를 써보자 하는 뜻으로라도 우리 요 무용신 활동도 계속할 것이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제가 여기 유 선생님 초청을 받아서 나와가지고 이런 부탁도 드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제미 동포분들에게도 좀 참여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무용신 활동 이것이 단지 무용신 그다지 비싸지 않은 무용신 하나를 어린 학생들한테 선물하는 작아 보이는 활동이지만 말하자면 이런 게 이제 우리 세계 각국에 퍼져 있는 우리 한인 동포들을
더 가깝게 규합할 수 있는 좋은 상징적인 소재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계속 일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예, 팟캐스트 아,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무용신 대표 조정희, 서울 전화번호 8210-8564-7471, 이메일 주소는 jc7202@gmail.com. 네. 네, 이리로 이렇게 연락해 주시면 되고요. 예, 아, 요 정말, 전화번호를 이렇게 사용해서 카톡만 하신다면 어, 제가 당장 오늘이라도 이렇게 제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네, 저희 미지동포분들도 조정희 그 성명 선택에 넣고 그 전화번호를 입력하시면 그렇죠. 연결이 됩니다. 카톡으로. 맞죠? 네. 미국에서도. 예. 예, 네, 그렇게 마음만 해주시면 있으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요, 우리 조 PD님께서 무용신을 전달하기 위해 일본에 직접 이렇게 가시잖아요. 그러면 네, 네. 학생들도 만나 뵙고 또 학부모들도 이렇게 만나 뵙는데, 아유, 기억에 남는 점 뭐 아주 소감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예. 어떠신가요? 가장 큰 보람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 학생들을 네. 만나면 이 학생들이 첫째 얼마나 인사를 잘하는지 몰라요. 오, 네. 근데 물론 저한테만 잘하는 게 아닙니다. 다 음, 보고 예컨대 제가 학교를 찾아가기 위해서 학교 근처를 지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조선학교 학생들은 일본 학생들은 이제 겉모습으로는 잘 구별하기 힘들어요. 저로서는. 그렇죠. 네. 그런데 인사하는 학생들이 조선학교 학생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알까? 이 와. 학생들은 한국 분이신가 보다 하는 느낌이 들면 바로 반사적으로 인사를 합니다. 어우, 세상에. 되게 그래요. 순수한 것 같아요. 예,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어, 그래서 그것만도 굉장히 고맙고 친근감이 가죠. 사랑스럽겠어요. 그냥. 물론입니다. 예. 남학생이고 여학생이고 음. 다 얼마나 약간 왜 우리 70년대나 80년대 아직 학생들이 쭈뼛쭈뼛하고 이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모습이 요즘 이제 와, 우리 한국이나 미국에 있는 재미동포 학생들은 굉장히 언제나 자연스럽고 되게 당당하죠. 거침없고 네. 좋게 말하면 이제 자신감이 붙은 거죠. 그런데 제일동포 학생들은 아직도 어른들을 잘 모시고 인사 음, 잘하고 또 규율을 잘 지키고 이런 거에 더 익숙해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렇군요. 그중에서 예의 부분은 굉장히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작은 선물이지만 무용실을 전달하면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모릅니다. 아, 그리고 그 그렇군요. 부모님들도 이 전달식을 하려고 하면 그 부모님들도 그날은 다 학교에 옵니다. 어, 예, 같이 한번 어떤 분들이 한국 동포들이 오셔가지고 이 좋은 선물을 주시는가 인사도 하고 싶고 음, 또는 대개 학교를 방문하면 이제 그 학교에서 먹는 이제 이 급식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점심 식사를 같이 하게 되는데 그 점심 식사를 학부모님들이 나와서 직접 해주셔요. 아우, 그날은. 세상에. 왜 와, 고맙다는 이제 표시를 또 이 식사 대접으로 해주시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드린 것보다 저희가 받은 게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음. 와, 진짜 이 학생들한테 큰 아주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인 거예요. 그쵸? 그게 맞습니다. 또 좀 그게 꼭 학교 이거보다도 가족 같은 분위기가 진짜로 나겠어요. 그런 맞아요. 식으로 밥도 같이 그러네요. 먹고 서로 아, 음식해서 나눠주고 그러면 아이들도. 네, 맞습니다. 거기는 학교 자체가 굉장히 가족적입니다. 그거는 이제 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조선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전체 제일동포에 비해서도 그렇게 많지 않고 지금 제일동포가 한 60만 가까이 되는데 그중에서 조선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수가 약 5천 명 남짓 정도밖에 안 아우, 됩니다. 예. 전국에. 어,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일본 정부가 조선학교 제 생각에는 거의 조선학교를 말살하기 위한 아주 장기적인 계획을 네. 세우고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차별 그거에 정책. 예. 항의하는 시위 활동이나
차별 철폐를 요구하는 이런 데몬스트레이션 같은 것도 계속하고 저희도 가면 그런 시위에 참가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외부의 압박을 받고 탄압을 받으니까 그 안에서는 내부적으로는 훨씬 더 단단해지고 결속력. 결속이 강해지는 거죠. 맞아요. 저희는 또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 한국 동포들의 작은 표시나마 이렇게 응원의 표시를 드리니까 그래서 힘이 더 나는 거죠. 힘이 나시는 맞아요. 경우도 사실일 겁니다. 네. 와, 정말 우리 김 사장님, 우리도 정말 같이 참여하고 싶고, 또 특히 우리 김 사장님은 이제 예술가로서 예. 공연 열심히 하셔가지고, 또 함께 네, 문화 교류도 하고 그럼 좋겠어요. 정말 잘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태관님이 뭐 이렇게 뭐 거울같이 반사를 하시네요. 본인의 얘기를 저한테 이렇게 피해시는데 뭐 받아들여야죠. 예. 아니, 예, 저도 고맙습니다. 관심이 많거든요. 저도, 태관님이야 뭐 무용을 한국 춤을 하신 분이니까 예, 그러셨다고 했죠. 밀접하죠, 네. 밀접하지. 네. 그래서 저도 전공자라서 관심도 많고, 또 최승희 선생님 관심 많은 거는 뭐 저희 교과서로도 배우고 그렇게 많은데, 지금 그 조선무용하고 제가 그 배운 한국무용하고 너무 달라요. 분위기도 그렇죠. 다르고, 네. 느낌도 다르고, 또 아까 슈즈도 다르잖아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데 오늘 태관님이 진행자로서 이렇게 네. 진행이 계획을 쫙 세웠는데 그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왜냐면 안 된다. 얘기가 안 된다니까. 너무 재밌고 앞뒤로 다. 하나마다 그냥 오늘은 편집 없이 이대로 그냥 네. 가겠습니다. 원래 네. 후원 같은 거를 제일 마지막에 넣어야 되지만 그러니까. 이 대화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그냥 가도록 합시다. 자연스럽게. 네. 네. 하여튼, 아유, 아니, 네. 왜냐면은, 지금 활동하시는 게 조피디님 되게 많으세요. 최승희 예, 선생님 그거 취재하시느라고 뭐, 안 가시는 데가 없기도 하고, 네, 또, 더군다나 또 지금, 뉴욕에서 오래 사셨고 그러니까, 대학에서 선배님이시고, 가르치기 때문에 노래 책도 만드셨고, 동포들 사이의 생활도 또 잘 아실 것 같아요. 예. 우리 방송 저도 스타일이세요, 지금. 재미동포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동포죠. 예. 아니, 그리고 우리 방송에 딱 맞으시는 분이세요. 지금. 네. 얘기하면 할수록. 네, 자, 또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빨리 넘어갈게요. 아유, 조금 전에 우리 조피디님께서 무용신 캠페인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벌써 얘기를 다 해주셨는데, 자,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네. 이 무용신 캠페인은요, 아무나,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렇습니다. 조정희 PD님께 조금 전에 알려주신 그 내용, 그 이름하고 전화번호로만 들어오셔도 카톡으로 연결이 되고 바로 무용신 후원자,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고요. 또 이게 액수는 작지만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주고받고 또 그 큰 힘이 돼서 우리가 앞으로 또 아주 우리 동포들 간에 그리고 한일 뭐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요, 우리 조피디님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예, 당분간은 우리 무용신 캠페인을 계속 할 거고요. 이 무용신 캠페인이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승희 선생 리서치를 하다가 파생된 건데, 네. 무용신 캠페인을 하다가 파생된 프로젝트가 조선인 추도비 프로젝트가 하나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또 설명드릴 텐데, 네. 추도비를 연구하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강릉이 또 연결이 됐어요. 강릉이요? 한국? 네, 강원도 강릉. 오. 그러니까 강릉에서 일본으로 노동 이민을 가셨던 분이 다카라스카라는 곳에서 사고로 돌아가신 겁니다. 네, 근데 그분을 그냥 아무도 케어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이고, 네. 근데 다카라스카에 있는 한 조그만 마을, 타마세라는 마을 주민들이 110년 동안이나 그런 분이 5분이었는데 그런 네. 분들의 위령 제사를 지내오신 거예요. 그래요? 매년. 와. 그리고 그분들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이름만 알고 한국 사람, 조선 사람이라는 것만 알고 아이고 고향을 떠나서 여기 와서 죽었으니 얼마나 억울할까 하는 걸 위령해주는 제사를 매년 드린 거예요. 와. 그분들이 저한테 이 5분이 우리는 누군지도 모르고 제사를 했는데 요 분들이 누군지 찾아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조사를 시작했고, 네. 예, 이 추도부입니다.
와. 그 중에 한 분이 강릉 출신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강릉에 이 사실을 알리고 이렇게 고마운 분들이 계시니까 강릉시 차원에서 감사패를 좀 증정해 주면 안 되겠냐 하고 제가 이제 청원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요? 고맙게도 그 청원을 받아들여 주셔가지고 요 추도비를 건립하는데 애쓰신 분들 8분을 네. 제일동포 2분, 일본인 활동가 6분 이렇게 해가지고 감사패를 증정을 했습니다. 2022년에. 네. 그 뒤로 이 다카라스카와 강릉이 또 굉장히 친해져 가지고 강릉에서 열리는 인권영화제에 다카라스카에서 이렇게 매년 참가하면서 아주 급속히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그래서 최승희 선생, 무용신, 추도비 그리고 강릉인권영화제 이렇게 이제 4가지나 됩니다. 그리고 아유, 아직 그렇군요.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제 연해주 프로젝트도 하나 있습니다. 연해주에 있는 아. 민족학교를 돕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거는 이제 무용신 활동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음.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시작한 일이 최승희 선생 일이기 때문에 제가 올해 말까지는 우선 최승희 선생님을 취재한 결과를 취재기로 출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내년 말쯤에는 최승희 선생에 대한 모든 조사를 해서 포괄적인 좀 새로운 발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포함한 최승희 선생님의 평전을 이렇게 이제 출판함으로써 최승희 프로젝트를 이제 일단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무용신 이런 하나하나 마무리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면한 문제는 최승희 프로젝트를 우선 1, 2년 내에 이제 마무리하는 것이 제 가까운 장래의 계획이기도 합니다. 와, 그렇군요. 네. 아우, 정말 너무 기대가 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네, 저희 방송에도 나오셔서 또 그 지금 활동하시는 내용들을 좀 이렇게 전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한국에서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신문 잡지나 방송 취재를 애써 좀 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셨구나. 그래서 사실 이런 줌 혹은 팟캐스트라 할지라도 제가 취재에 응한 게 이게 처음입니다. 그래서 정말요? 와, 정말 너무 왜냐하면 영광스럽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제일동포, 한국동포, 중국동포, 러시아동포들이 이렇게 연결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우리 재미동포들이 참여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거 완전히 환태평양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우리 재미동포 분들께 참여와 협조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미주한인 우리 세상.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모처럼 마음을 먹고 출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용신 활동 많이 지원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미주 한인들 참여 실적 저조하면이고 우리 원장님 그러면 이제 꾸준히 해야 돼요. 꾸준히. 알겠습니다. 그걸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면 몇 번이고 제가 인터뷰 하겠습니다. 저는 네. 기분이 어떤 기분이 드냐면 옛날에 그 뭐 사람들이 정신없이 막 뭐 수출 뭐 경제 이런 거 생각하다가 문화유산 답사기 뭐 이런 거 딱 갑자기 이런 게 나와서 이게 뭐냐 하고 막 온 사회에 반향을 일으켰잖아요. 그럼 갑자기 맞아요. 문화가 뭐냐 막 남북한이 이런 식으로도 연결이 되는구나 그랬는데 지금 우리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조정희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또 그 최승희 무용 이거 가지고 또 한 번 사람들이 관심을 또 쫙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뭐 이런 예감이 드네요.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학으로 학문 활동을 하면서도 이제 문화운동, 문화활동 제 자체가 문화예술인은 아니지만 저는 어쩔 수 없는 아카데믹입니다. 그런데 예술가들을 자꾸 만나면서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활동이 진짜 중요하다 하는 걸 절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역이민이죠. 다시 돌아와서 이런 활동을 하면서 옛적에 역시 일제강점기지만
독립운동을 하셨던 김구 선생이 우리의 목표는 많은 무기를 가진 강한 나라가 아니다. 무기가 강하거나 돈이 많은 나라가 아니라 우리는 문화 강국을 만들고 싶다. 이런 국가 이념을 가지셨어요. 야, 그런 게 굉장히 앞선 때 앞선 나옵니다. 생각이시네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1987년에 지난주에 타계하신 김민기 선생님이 예, 나 그 얘기 네. 또 할까 했는데 딱 하시네. 예, 김민기 선생님이 사실은 저희는 메아리의 동료들은 예. 이제 민기 형님, 민기 형 이러면서 이제 친근하게 이렇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대학원 진입하기 바로 직전에 시간이 좀 남아서 민기 선배님이 그 당시에 연출하셨던 아빠 얼굴 예쁘네요 라는 무용극, 어린이 무용극입니다. 그걸 연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좀 도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연희의 일기라는 작품하고 같이 어린이 노래극입니다. 아주 재밌고 좋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아빠 얼굴 예쁘네요는 매일 새카만 석탄가루를 이렇게 뒤집어 쓰고 들어오시는 탄광부 아빠를 둔 아이의 이야기를 노래로 써서 극을 만든 건데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연주는 어른들이 하고 그리고 노래는 학생들이 하는 겁니다. 어린 학생들이. 그런데 이거를 모아서 한 작품, 노래극 작품으로 만드는데 얼마나 열심히 연출을 하시는지 몰라요. 아이들한테는 아이들에 맞게 또 연주자들한테는 또 각각에게 필요한 방법으로 능수능란하게 작품을 구성하고 계신 거였어요. 그런 연출 방법이 인상적이어가지고 그걸 제가 민기 형한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연출에 진짜 능하시네요. 그랬더니 이게 사실 프로듀서라는 말이 농부라는 말이다. 영어에서. 실제로 찾아보면 일본 뜻이 농부입니다. 아, 그래요? 예. 프로듀스, 생산해낸다는 뜻이니까요. 그래, 우리 가판대 미국의 식품점 가면 프로듀스라고 해서 뭐 수박, 뭐 오이 이런 게 나오셨어요. 토마토 나오고. 예. 저도 뉴욕 시절에 그 청과상 이렇게 자주 보지만 예. 그거 다 프로듀서라고 말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 예. 야채와 과일 공급하는 분들을. 근데 이 농부들은 이제 하늘의 기후와 땅의 영향과 사람의 노력을 합쳐서, 그러니까 천지인의 노력을 합쳐서 먹거리를 만들어내는데, 프로듀서들은 사람들의 많은 노력을 모아서 뜻거리, 즉 뜻이 있는 영양거리를 만들어줘야 하는 게 바로 프로듀서가 하는 일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와, 굉장히 철학적인 의미가 있었네요. 민기 형님의 철학은 굉장히 표현을 잘 안 하셔서 그렇지 굉장히 깊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동안 프로듀서로 일할 기회는 없고 학교에서 일했지만 한국에 돌아와서는 그런 일을 할 기회를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제 스스로를 처음부터 프로듀서라고, 그러니까 PD라고 불러달라고. 그래서 예. 조 PD. 그래서 그 뒤에는 이제 제가, 물론 민기 형님은 저보다 10년 정도 연상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형이라고 불리기는 좀 어려운 사이이긴 한데 제 마음속에서는 그냥 형제라기보다는 이 스승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철학적 부분은 제가 또 사사한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계속 조정희 PD라고 불러달라고 하는 데는 김민기 선생님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상념과 회고도 있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네.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아직 충분히 말씀드리지 못한 게 많이 있으니까 다음 기회에 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불러주시면 차분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몇 번 더 나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방송하고 너무 잘 맞으시기도 하고, 네. 또 우리 미국 동포들이 좀 많이 알아야 될 내용이잖아요. 네. 그래서 다음에 또 꼭 나와 주시고요. 또 예. 다시 한번 오늘 대담 들으신 많은 분들 무용신 캠페인에 참여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대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잘 들었고요. 앞으로 하시는 일 잘 성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